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러 가지 함수. 자,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네, 함수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1대1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함수는 뭐죠? 대응 관계라 그랬어요. 대응 관계. 자, 두 개의 집합이 있고 그 둘의 대응을 이제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대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가 나뉘게 되겠죠? 오케이. 자,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대응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이제 소개팅 안 해보셨겠지만 소개팅을 갔다고 해봅시다. 어, 그래서 자 x, y가 있는데 자 x 쪽이 이제 뭐 여자라고 하고요, y 쪽이 남자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x 쪽에 여러분이 있고요.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하죠. ABC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 3명이 있어요. 그리고 y 쪽에 이제 남자 쪽에 뭐 박보검, 뭐 변우석, 또 누가 좋을까요? 어, 뭐 마크,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소개팅에 남자 3명이 있고 네, 여자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뭐 즐겁게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 선택의 시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한 명씩 골라서 이제 손잡고 나가는 건데 자, 이제 마음속에 있는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가. 그쵸? 음. A는 박보검을 골랐어요. 근데 B가 똑같이 박보검을 원해요. 자, 이러면 어때요? 사랑과 전쟁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이러면은 힘들어진다. 그죠? 근데 이제 A가 박보검을 원하고 B가 마동석인가요? 마동석을 원했어요. 그리고 C는 변호석을 원했어요. 자, 이러면 어때요? 사이좋은 엔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사이좋은 엔딩이 되는 경우, 한 명이 한 명만을 골라서 겹치지 않는 경우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는 가능하죠. 겹치는 게 가능하죠. 정의역의 입장에서 고르는 상대 입장에서 이제 골라진 상대가 겹치는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한 사람이 두 명을 골라버리면 안 되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렇게는 된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 중에서 겹치지 않는 상황, 이렇게 겹치지 않고 각각이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한 명씩 고르는 상황을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 x1과 x2가 달라요. 자, 얘와 얘가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요. 다른 상황에서 fx1, 그러니까 x1과 대응되는 상대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A랑 대응되는 건 이제 박보검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박보검인 거예요. fx1이. 그리고 fx2. 자, x2와 대응되는 상대방이죠. 자, x2가 B라고 하면은 자, fx2는 마동석이 되는 거죠. 자, 얘네 둘이 달라요. 만약에 달라요. 그러면은 뭐예요? 자, 대입되는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값이 다르다. A와 B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 결과도 다르다가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1대1 함수라는 거죠. 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값이 다르면 나오는 값도 다르다. 음. 대입되는 값이 다르면 이제 나오는 값도 다르다. 만약에 대입된 값이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나온 값도 같겠죠.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니라면은 뭐요? 대입된 값이 달라요. A와 B가 달라요. 근데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죠. FA와 FB가 둘 다 박보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면 1대 함수가 아니다는 거. 사랑과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1대1 함수.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음.
자, 대입된 값이 다르면 나온 값도 다르다. 이것이 1대1 함수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뭘까요? 자, 1대1 대응이란 무엇이냐?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랑 이제 거의 비슷하겠죠, 느낌이. 둘 다 1대1이니까. 근데 이제 대응은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더 엄밀하게. 그래서 1대1 함수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입된 게 다르면 나온 값 다른 건 똑같아요. 그래서 x가 있고 abc가 있고 이제 y가 있는데 박보검, 변우석, 마동석, 어, 남자 연예인 누가 있죠? 뭐 김원훈으로 합시다. 네, 뭐 요즘 대세시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돼서 자 소개팅을 해요. 어,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쳐요. 자 그러면은 이 뭐요? 어, 이제 모두가 이제 사랑과 전쟁 없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죠. 다만 누구만 빼고 김원훈만 빼고 김원훈 씨만 좀 이제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살짝 이제 외롭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겠죠. 정의역 같은 경우는 남지 않아요. 왜냐면은 정의역이 선택하니까. 정의역이 모든 원소들이 각각 한 번씩 선택하니까 적어도 남진 않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예 선택을 못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아예 선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어. 1대1 함수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근데 1대1 대응은 여기서 좀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행복한 소개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남는 경우도 없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A, B, C가 있고 이제 박, 변, 마동석 이렇게 있으면은 애초에 3대3으로 만났다는 거죠. 음. 정의역의 개수와 이제 공역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완전히 일치해가지고 애초에 남을 일 없게. 오케이. 그래서 공역과 이제 실제 대응된 치역이 완전히 똑같게. 네, 공역과 실제 대응된 치역이 똑같게. 얘는 공역이 이거면은 치역은 이거죠. 다르죠. 남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얘는 완전히 똑같게 되는 게 요게 이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입니다. 대응. 음.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네. 1대1 대응은 1번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입니다. 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예요. 충분 조건이에요. 1대1 함수가 되기에. 근데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냐? 아니에요. 어.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그죠? 얘가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번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2번 뭐냐면 자 뭐냐? 공역과 치역이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1대1 대응이다. 남으면 이제 우울하잖아요. 김원훈 씨. 네, 좀 우울하겠죠.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자, 항등함수는 뭐냐? 집어넣은 값과 나오는 값이 일치하는 함수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y는 x가 있어요. 네. 자, y는 x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되면은 1 대입하면 뭐예요? 1 대입하면 1 나오죠. 2 대입하면요? 2 나오죠. 3 대입하면 3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와요. 이런 관계가 항등함수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심플하죠?
집어넣은 것 그대로 이제 함수값으로 나오는 함수. 1 나오면 1 나오고 2 나오면 2 나오고 그런 함수. 대표적으로 y는 x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의할 게 이제 y는 x만 상등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정의역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정의역에 만약에 1, 2, 3밖에 없어요. 상등함수인데. 자,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만 찍히겠죠, 점으로. 그래서 그래프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어쨌든 y는 x 위에서만 어떻게 찍히는 게 그건 맞아요. 네. 자, 상등함수는 이제 이렇다라는 거. 자,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이제 상수함수는 함수값이 항상 상수인 거예요. 자, 결과가 항상 c인 거죠. 네. c는 상수.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시면요. 자, 집합으로 표현하시면요.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1로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공역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에만 딱 몰빵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거죠. x에다 뭘 넣든 간에 1 나오고 뭘 넣든 간에 1 나오고 3 넣어도 1 나오고 4 넣어도 1 나오고 계속 1만 나오는 거야. y가. 자, 요런 게 이제 상수함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프로 이제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1대1 대응 그래프 판별. 자, 그래프 판별법이라면 뭐냐? 자, 만약에 이제 함수가 1대1 대응이니까 자, x 하나당 y 하나씩만 딱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랑 이제 x1이랑 x2가 다르면 그 대응되는 함수 값도 달라요. 오케이? 자, 그런 게 1대1 대응인데 자,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같은 y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제 x값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도 이게 나오고 x2를 대입해도 이게 나와요. 똑같은 함수값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예요. 겹친 거예요. 얘도 바꾸고 골랐는데 야, 너도 바꾸고 겹친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프상에서 보면 어때요? 같은 함수 값을 고른 x값이 두 개 있다는 것은 보시면은 자, y축과 수직인 직선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함수와 만나는 점이 두 개면요. 다른 x를 넣었을 때 같은 함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가로를 그었을 때 겹치는 게 있으면은 만나는 점이 두 개 이상이라면은 네, 다른 x를 넣었을 때 이제 같은 y가 나오는 겹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가로선 그었을 때 자, 만나는 점이 두 점 이상이면은 안 돼요. 두 점 이상은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1대1 함수는 일단 두 점 이상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어때야 될까요?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죠. 공역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하고 정의역을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자, 1대1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여기 사이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김원훈들이 자, 무수하게 많은 김원훈들이 짝이 이제 선택받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만나는 점이 0개면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두 개 이상이면은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고, 가로선 그었을 때 함수가 0개면은 1대1 대응이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x와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b 값을 구하래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나왔어요.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을 각각 대입했을 때 겹치는 게 없어야 되죠. 너도 바꾸고 나도 바꾸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y에 있는 게 겹치면 안 되죠. 자,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상에서 보면 어떻다?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2점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직선이잖아요, 그죠? 직선이니까 이제 괜찮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1대1 대응이면은 1대1 함수에서 한 가지 더 조건이 추가된다. 뭐?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러니까 이 공역에 남는 원소가 없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A가 정역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고 공역이 2에서 6까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 범위에 뭔가 한 번은 대응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뭔가 한 번씩은 다 만나야 돼요. 한 번씩은 지나야 된다. 그래서 가로선을 여기서 쭉 다 그어봤을 때 다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그리고 1과 3에서 모든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응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 그리고 y는 2, y는 6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요 사각형 안에 모든 이제 부분이 뭔가 이제 대응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직선이 이렇게 그어진다고 해볼게요. ax 플러스 b가. 자, 이거 1대1 대응 맞나요? 아니죠.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3에서 정의돼서 일단은 정의역까지는 오케이 됐는데 공역이 마이너스 2와 6에까지인데 대응되는 게 여기가 없잖아요. 김원훈이. 대응이 안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는 사실상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물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공역이 2부터인데 여기는 이제 대응되는 게 아닌 거죠. 비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범위의 정의역들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만 되겠어요? 이렇게도 안 된다, 이렇게도 안 된다. 그럼 뭐만 될까요? 바로 요 꼭지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정역의 모든 이제 원소들과도 대응이 되고 공역의 모든 원소와도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대각선이 요거 하나만 있나요? 아니죠. 여기도 있죠. 요것도 되는 거죠. 요것도.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것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x 증가량이 4, y 증가량이 8이 되면서 4가 되면서 4분의 4 하시면은 기울기는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2 하시면은 자, x 플러스 3 되면서 자, a는 1, b는 3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